안녕하세요. INTJ 버럭여사입니다. 버럭! 네. 오늘은요, 지난 동영상에 이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동영상은 뭐 결혼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간에 나는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이제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혹시 결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러니까 제가 결혼이란 말이 좀 그런데, 물론 결혼이 아니어도 뭐 대안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근데 다 말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그냥 결혼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니까요. 너무 이거 뭐 결혼 아니 비혼 뭐 이렇게 두 가지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상대방이 이런 사람이었으면 이런 사람이 INTJ에게 맞는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런 타입은 좀 피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오늘은 약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께 한번 재밌는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약간 뭐 결혼관 테스트? 뭐 이런 건데 그냥 재미로 하는 테스트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 테스트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해보세요. 원숭이하고 새하고 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을 떠나시는 거예요. 자, 이 원숭이, 새, 뱀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잠깐 생각하실 시간 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혹시 생각을 하셨다면 저는 어떻게 대답을 했었냐면, 원숭이하고는요, 손을 잡고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새는 날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려서 네가 알아서 가라, 그렇게 뭐 가기는 가는데 이렇게 날라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뱀은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좀 징그러우니까 그냥 겨우 이렇게 꼬리만 잡고 이렇게 그냥 질질 끌고 간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결과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원숭이는 배우자에 대한 나의 어떤 생각이래요. 그 다음에 새는 자식, 뱀은 돈이래요. 만약에 이 테스트가 이 짧은 테스트로 정말 나의 어떤 결혼관, 뭐 인생관을 맞출 수 있다면 이 테스트를 만드신 분은 정말 천하의 천재에, 뭐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 근데 테스트라는 게 이렇게 간단할 순 없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 테스트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것은 물론 재미도 있지만 제가 이 테스트를 결과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의 정말 결혼관 혹은 뭐 배우자관, 자식관, 그다음에 또 돈관까지 너무나 딱 들어맞아 제가 좀 약간 놀랬죠. 그래서 과연 누가 이런 재밌는 테스트를 만들었을까? 재밌었던 게 뭐냐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결혼을 하신 분들이셨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었는데 어떤 분은 원숭이를 안고 가겠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원숭이를 업고 가겠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실제로 다 여자분이었는데 남편을 그냥 이렇게 떠받들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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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떠받들면서 그렇게 정말 전형적인 약간 그런 그 와이프상 있잖아요. 또 한 분은 원숭이에게 안겨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정말 그분은 스스로 신발끈도 안 매는 남편분이 그냥 공주처럼 이렇게 떠받드는, 물론 보는 분들에 따라서 이렇게 떠받드는 분은 좀 불쌍하고 내가 이렇게 떠받들면 당하는 분은 좀 행복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떠받들어 주시는 남편분은 별로 행복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여하튼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만 행복해서는 이게 좀 그렇잖아요. 나만 행복하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저는 원숭이가 저에게 배우자 손을 잡고 간다 그랬잖아요. 저는 어느 한쪽도 이렇게 한쪽에 너무 의지하거나 아니면 너무 떠받들여 주는 게 아니라 동등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일반적 보통 생각인데, 그게 그대로 드러나니까 너무 재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잠깐이었지만 어떤 답이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독립적인 성향, 대등한 걸 바라는 거 있죠. 우열이 아니라 그것이 저는 이제 INTJ의 어떤 굉장히 이렇게 뚜렷한 성향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우자를 고를 때 예를 들어서 고려해야 될 게 그런 사항이 한 100개라고 생각해 보죠. 제가 이제 산수를 잘 못하다 보니까 너무 숫자가 많으면 이제 머리가 아파서 근데 100개를 다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100개를 다 적어 놓고 그걸 만족시켜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많게는 한 10가지, 뭐 적게는 5가지, 뭐 두세 가지 정도를 내가 이건 정말 꼭 상대방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속으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렇게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이 큰 거 5개만 만족을 하면 나머지 95개는 이렇게 고려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내가 그냥 참고 가겠다. 왜냐면
95개 내가 고려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5가지를 되게 잘 골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머지 95개 그 고르 5가지에 안 들어갔던 95개 때문에 그중에 1개 때문에 내가 이제 고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5개 이렇게 내가 겉으로 이렇게 딱 표명한 5개를 딱 완벽하게 만족시키면은 이 결혼이 행복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를 신중하게 굉장히, 물론 5가지란 말이 좀 이상한데 여하튼 나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하고 이 바라는 이 조건을 여러분들이 저는 잘 고르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잘 골랐고 내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변수라는 건 생겨요. 뭐 죽음 같은 거, 사고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엄청난 변수. 근데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되는 것들이죠. 저는 이제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 상대방이 어른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를 이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어른이지. 근데 정말 속이 어른인가? 저는 그 어른이란 뜻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른이니까 뭐 되게 진지해야 되고 어른다워야 되고 어린이가 갖고 있는 성질은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결혼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뭐죠?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배우자예요. 결혼을 한 순간부터. 그러니까 뭐 직업도 있고 내가 되게 좋아하는 일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물론 직업을 대부분 이제 때려치고 나는 놀고 싶다 뭐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내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지만 뭔가 내가 되게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취미라든지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것이 배우자보다 우선이어도 안 되고 똑같아도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꼭 나쁘고 안 나쁘고가 떠나서요. 만약에 부부 둘 다 우리 서로가 우선순위가 아니야. 뭐 2등 정도 돼. 뭐 그런 다음에 별 문제가 없는데, 많은 부부들이 자녀가 생긴 후에는 자녀가 이제 제 1순위. 혹은 난 친구가 너무 친구가 1순위. 어떤 경우는요, 배우자보다 자기 부모 형제가 1순위.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막 1순위까지는 아니더라도 동등한 경우, 배우자와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 근데 저는 비등비등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가끔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요. 가족 중에 정말 아픈 사람이 있다거나 이래서 내가 정말 배우자가 그 대신 합의를 해주는 한에서 같이 뭐 산다거나 뭐 이렇게 서로 가까이 살면서 돌봐드리는 이런 경우를 제가 다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은 두 분이 서로 이렇게 합의하면 어떤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문제인 거지. 합의가 되면 뭐 뭐든 문제, 무슨 일이든 저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서로 이제 의견이 조율이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근데요, 대부분 제가 아까 특이한 상황 말고 이렇게 조금 친구가 좋아, 뭐 부모가 중요해, 뭐 이런 분들은 약간 심리적으로 의존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애정 욕구나 인정 욕구가 좀 이렇게 욕구 충족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고요. 처음엔 물론 이렇게 올인을 하겠죠. 처음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 사람에게 받는 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가 있고 한 사람이 어떻게 나만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친구가 여럿 있으면 이 친구하고 놀다가 또 저 친구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이제 끊임없이 뭔가 나에게 관심을 이런 걸 갈구하는데 저는 어떤 경우든 간에 그분의 어떤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약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다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가 그것을 만족시켜주지 못할 경우에는 그 욕구를 해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알아서 뭐 나는 뭐 다른 걸 운동을 좀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고 내가 그거를 하소연할 수 있는 누군가를 계속해서 찾아 헤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INTJ들이요, 막 되게 공감을 잘하고 막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이렇게 와이프한테 막 이렇게 수다 떨고 뭐 이런 걸로 풀려는 게 좀 덜 하신데, 여자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좀 있어요. INTJ가 아닌 경우. 그런 경우에 INTJ 남자분들이 막 되게 살갑고 막 그러지 않으실 가능성이 좀 있고, 이성적이잖아요. INTJ는 여성도 이성적인데 남자는 오죽하겠어요? 그랬을 경우에 난 공감을 못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여자들이 갖기가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약간 조금 다른 사람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요, 배우자의 우리가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뭐 배우자에게 사랑하고 영원히 죽을 때까지 헌신하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단순히 뭐 외도를 안 한다 이런 뜻뿐만 아니고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을 일으킬 만한 수준의 어떤 외부의 개입을 저는 용납하지 않는 것도 포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외도는 하지 않았어. 근데 자식, 부모, 형제, 뭐 친구 이런 사람들이 배우자하고 거의 동등하다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의 말을 더 듣는다거나 그 사람들과의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낸다라던가 네. 그런 경우는 저는 이건 배우자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분이 무슨 불만이 있으니까 하시겠죠. 나름의 불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배우자가 뚜렷한 뭔가를 잘못을 해서가 아니고요. 서로 그냥 이제 안 맞는다라고 느끼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랬을 경우에. 그래서 여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소연하는 게 남편은 나를 이해를 못해.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러니까 뭐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기만 하지 내 얘기를 듣질 않아. 이게 여성분들의 대부분의 그 어떤 하소연의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거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저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둘의 갈등 때문에 헤어지는 게 아니고 둘이 뭐 이렇게 애정이 식었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헤어지면 뭐 마음이 아프지만 이거는 그냥 전 자연스럽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3자가 개입을 하면서 이별이라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비극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제3자를 개입시킨 것도 둘 중에 하나겠지만요. 근데요, 제3자들은요, 언제든지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둘을 뭐 배려해서 내가 개입을 안 해야지 뭐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개입을 하게 하느냐 안 하게 하느냐는 어디까지나 나한테 달린 거죠. 근데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을 철저히 차단했어.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감나라 뭐 몰라라 이런 걸 못해. 안 하게 했어. 근데 상대방은 만약에 그걸 못한다. 예를 들어서 제3자가 막 개입을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나도 뭐 썩 좋지는 않아. 그렇지만 아유 어떻게 그냥 싫다고 그래. 그냥 듣는 거지. 그러면서 그거를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면 심지어는 과거에는요. 좀 심한 경우에 만약에 자녀 배우자가 될 사람 혹은 배우자 이미 됐는데 마음에 안 들어. 부모가 딱 봤을 때. 그럼 막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막 둘을 갈라놓고 이런 막장 드라마가 실제로 많이 벌어지기도 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아직까지도 약간 심리적으로 의존적인 분들은 제3자의 개입을 굉장히 이렇게 용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즘 조금 어려운 경우가 뭐냐면 경제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또 자녀 육아 때문에 많은 결혼한 부부들이 그 자기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자발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면 황혼 육아를 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에 그래서 많은 경우를 보면 부모님들이 단순히 그냥 육아만 조금 도와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막 반찬 막 일주일치 다 해서 매주 해주고 가서 막 뭐 설거지 쌓였으면 설거지도 해주고 뭐 거의 그냥 막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여자만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엄마 찬스를 쓰시는 경우가 조금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래도 딸이 아무래도 가사 일을 조금 더 할 거라는 생각에 조금 덜어주고 아무래도 엄마들이 조금 힘들어도 내가 몸이 힘들어도 이게 좀 해주시고 그러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고객분들이 그런 연령대, 그러니까 그 친정엄마, 시어머니의 그런 연령대가 많으시다 보니까 황혼 육아에다가 딸집 가사까지 내가 하느라 완전히 몸과 힘이 그냥 죽겠다고 막 비명을 지르시는 분들을 진짜 많이 만나요. 근데 저는 가사든 바깥일이든 여자가 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냥 여건이 되는 사람이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둘 다 여건이 안 되면요. 시켜 먹든 사서 먹든 둘이 딜만 되면 돼요. 근데 저는 너무 대놓고 엄마 찬스를 쓰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좀 옛날 사람이고 저희 어머니는 뭐 당연히 전업주부셨고 그냥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시는 그냥 전형적인 한국 어머니셨어요. 근데 옛날 분이지만 제가 딸이라고 해서 너는 뭐 가사를 배워야 된다, 뭐 요리를 할 줄 알아. 이렇게 가르치신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냥 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제가 그냥 알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먹을 거는 제가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오면 뭐 엄마 뭐 해줘 이러는 게 아니라 제가 라면도 끓이고
도리어 이렇게 개입하시는 걸 저는 싫어했죠. 근데 제가 여자라서 해야 돼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고 그냥 '내가 해야 되잖아. 어차피 크면 할 거야. 지금부터 쪼끔씩 하는 것이 나는 옳다.'라고 생각해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요 명도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삶의 질도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한 60 정도 되셔도 되게 젊어 보여요. 근데요 사실은요 관리를 잘해서 젊어 보이는 거죠. 우리 바이오 리듬이라는 것은요 똑같아요. 뭐 200년 전에 60 살이나 저는 지금의 60 살이나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힘든 거예요. 옛날에는 60-70대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늙은 상태로 오래 사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아 시설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 찬스를 쓰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분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20대 30대 때 아이를 보는 거하고 60대 70 대가 할머니가 돼서 자식을 보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어 저는 꼭 여자가 문제가 아니고 남자든 여자든지 간에 근데 여자분들이 더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엄마 찬스를 너무 그냥 쉽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내 배우자가 만약에 저는 이제 여자니까 남자라고 해도 "엄마 뭐 김치 좀 해다 줘."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요리를 못한다고 치죠. "아 우리 와이프 건 못 먹겠어." 근데 저는요 이게 출가 외인이란 말이 있잖아요. 여자한테만 해당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자도 나갔으면요 맛이 없으면 없는 대로 맛이 없으면 지가 해 먹든가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나 못하니까 뭐 좀 해다 줘. 엄마 거 너무 맛있어." 물론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거는 진짜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자 입장에서라도 남자가 엄마가 김치 담아 준대 뭐 "우리 가져오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먹고 싶으면 네가 해 먹든가 아니면 제가 도저히 못할 상황이라면 제가 뭐 어떻게 사 먹든지 네가 해 먹든지 이렇게 하겠지만 뭐 가능하면 저도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도저히 안 되면요 맛없어도 그냥 먹어야 돼요. 그냥 그분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정말 평생 동안 복 많았구나. 요리 잘하는 엄마의 음식을 먹고 내가 참 복이 많았구나. 근데 내가 그걸 그때는 못 깨달았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참 감사했다.'라고 생각하셔야지 그거를 결혼해서까지 좀 바라는 것은 저는 쪼끔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기준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남자라 하더라도 저희 와이프가 그렇게 엄마 찬스를 자꾸 쓰고 이러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거 가지고도 사실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제가 이제 시간상 오늘은 일단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동영상에서요. 이 이야기 정말 계속 이어갈 생각이거든요. 너무너무 흥미롭고 또 이렇게 흥미롭고 재밌고 똑같은 이야기인가요? 네. 중요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될 거니깐요.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말고 다음 주에 꼭 만나요. 안녕.